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스피드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텍, IHQ, CJ시푸드, HMM,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예전에 얘기해드렸던 종목 중에 몇 개를 선별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들이 왜 최근에 이슈가 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먼저 선별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쪽이 오텍인데요. 오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음압 차량 관련된 수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음압 병동 관련된 부분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중환자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음압 병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IHQ는 이제 삼본전자가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 달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시푸드는 조류독감 대체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HMM은 이제 운임 인상 관련된 부분, 어제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올해 운임이 어느 정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평균 가격을 내년 5월에 운임을 다시 정한다. 그러면 운임이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운임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파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국전력은 이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기대감,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한국전력부터 볼게요. 한국전력부터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 이 장대 양봉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회를 하는지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제 하회가 안 돼야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흔히 말해서 빠지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장대 양봉을 10% 20% 만들었지만 이 양봉을 이탈을 시킨다라고 한다란 부분은 인위적으로 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책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이제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이탈이 되든지 한 3가지 정도인데, 이 종목은 이제 N자형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일간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상승, 그런 흐름이 이제 정석적인 플레이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봉상 월봉상 봤으면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 한국전력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잘 못 갔었던 부분은 탈원전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결국에 대통령이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탈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가격으로 봤을 때 예전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었던 가격대가 26,000원 정도에서 2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죠. 예전에 박스권 흐름을 이제 안착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28,9,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도 나름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길게 봤으면 그런 흐름이고요. 짧게 봤을 때는 역시 이 조정권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은 23,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역시나 앞선 뭐 행보를 했었던 가격대가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많이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3만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HMM은 어제도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운임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5월에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뭐 내년 1, 2월까지도 계속 이제 방향이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주봉상 보셔도 뭐 파동이 뭐 한 5번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1번, 2번, 그리고 3번 뭐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고,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이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전에 14,500원에서 12,400원, 500원 정도 선에서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번에는 한 앞선 고점을 잡고 한 16,000원 이상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은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운임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봤을 때는 손절 라인은 뭐 13,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봤을 때는 15,250원은 돌파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16,000원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밸류적인 부분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증권사들의 이제 최근 보고서들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가져가도 된다. 뭐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뭐 2만원 상단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원체 지금 탄력이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수급만 좀 양호하게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좀 더 충분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HMM은 그나마 이제 대형주 쪽에 포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다른 이제 세 종목은 좀 소액 종목, 주식수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작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J시푸드 보시면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뭐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저번 주에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나왔고, 동원수산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움직였지만, 결국에 이제 수산주 쪽에서는 CJ시푸드가 제일 빨리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상승도 이제 과연 6,000원을 다시 도달을 해서 상승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단기적인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슈를 또 하나 이렇게 빗대어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 쪽에서 원전 관련된 용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상승을 해서 앞선 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제는 최근 흐름을 보시면 완전히 이제 박스를 완전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시가총액도 1900억 받게 되진 않지만 신용이 좀 많습니다. 7% 정도.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할 만한 가치는 있다. 하지만 AI로 단기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라 뭐 한 5,200원 정도 이탈이 되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다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가는 6,000원에서 6,500원, 단기 손절가는 5,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HQ는 오늘 그 인수 계약 지분 50.5%를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체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쪽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음반, 영화 그리고 공연 관련된 부분 다양하게 뭐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뭐 채널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 채널을 바탕으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삼본전자 컨소시엄이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 완전하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최근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지금은 계속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고점 1750원에서 1800원 유지를 하면 2000원 이상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인 뭐 손절 라인은 한 1550원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텍 마지막으로 해드리겠는데요. 역시 장대 항모 하나 나왔죠. 하나 나오고 나서 이제 뭐 N자형으로 내려가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뭐 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 하락을 했다가 더 잔잔하게 옆으로 횡보를 해서 이 네모를 기점으로 박스를 만들 건지 아니면 뭐 하락을 할 건지 뭐 그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N자형으로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 고점을 완전히 다 돌파를 한 흐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음압 병동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결론적으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적이 나름 뭐 내년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내년에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다시 뭐 2만원 정도 안착을 하면 뭐 22,000~23,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근히 좀 무겁습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최근 흐름을 보시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덱스터 그리고 덱스터는 추이 자체는 계속 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추이가 우하향으로 좀 전환된 흐름은 아니다. 그런 흐름이라 뭐 길게 봤을 때는 이런 흐름 박스로 좀 갇혀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5,2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상승으로 좀 돌릴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500원 600원 유지를 하면 뭐 5,800원에서 6,000원 선까지 한번 팡 좀 칠 수도 있는 흐름이고 원체 뭐 6,400원 500원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컸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지웍 스튜디오 위지웍스튜디오는 나름 좀 좋은 흐름이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뭐 이번에 5,500원을 갱신을 하면 새로운 또 추이가 만들어지면서 앞선 고점 6,000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역시 뭐 한 4,800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 기술적으로만 뭐 얘기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될 때 좀 밸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